자, 하루하루 이 자고 나면은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추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죠. 결혼을 주저한 여성의 도장을 위조를 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몰래 혼인 신고 논란이 오늘 일간지에 보도가 됐는데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1975년입니다. 12월 김모 씨와 첫 번째 결혼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서류를 위조해서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의해서 무효 처리가 되는데 1975년 12월 나이를 따져 보니까 27살이더라고요. 자, 글쎄요. 이게 지금 남의 도장을,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를 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 이게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도 평론을 오래 했습니다만 이런 거 가지고 평론을 할 줄은 또 몰랐습니다. 예. 네.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어떤 장관 후보자가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흔결사항이 나타나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장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라고 예.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진보적 인사로 알려졌고 또 법학자로서 상당히 명쾌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런 혼인에 대한 위조, 사문서 위조까지 나타난다는 것은 본인의 결정적인 흠결이 바로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청문회의 어떤 치명타가 아닌가라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지금 안경환 후보가 그와 관련해서 해명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 좀 전에 화면을 잠시 보셨는데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환 후보자가 이렇게 남의 도장을 위조를 해서 혼인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 안경환 후보자는 해명을 한 게 이제 혼인 신고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42년 전입니다. 1975년이고요. 예. 당시 안 후보자가 27살, 상대 예. 여성이 22살인데요. 예. 친지의 소개로 만났다. 그래서 사귀었지만 그러나 서로 간의 입장이 맞지 않았고 그래서 사이가 상당히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였는데 네. 아마 그 당시에 젊은 치기였겠지만 잘못된 거죠 분명히.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했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그 이듬해에 이 여성이 발견을 하고 바로 무효 소송을 했고 무효 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이 혼인은 무효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본인이 그 여성을 좋아했더라도 사실은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부부가 법적으로는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 특히 법무장관이라면 법과 정의, 질서, 도덕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좀 강조해야 되는 그런 직책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과거에 물론 42년 전 젊은 시절이 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예. 여러 가지 계속해서 존경하는 법학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의혹들이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혹스럽고 예. 아마 인사청문회 결과 또 본인의 해명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혼인은 이미 과거에 무효 이제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문서 위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문서 위조죠. 네, 이런 부분은 처벌을 받진 않나요? 사무소 위조는 최근에 이제 법원 쪽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원집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다고 그래요.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그 당사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네. 사무소 위조, 완벽한 범죄행위라고 인식되는 게 요즘 추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안경호 후보자는 다름 아닌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사무소 위조에 같은 행태 이런 부분들은 법무장관으로서 후보자로서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법무부 쪽은 검찰 개혁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내부 개혁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흠결이 있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과연 여기에 국민적 신뢰가 담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다. 네. 그렇게 그동안 이제 안 후보자의 여성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지금 강제 혼인 신고와 관련해서 이제 해명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해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나랑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역시 여성관에 삐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사랑이라면 서로가 좋아하고 그것이 결국은 마음이 맞기 때문에 평생의 일생을 같이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은 혼인 신고를 해놓으면 나를 따라올 것이다. 사실 네. 과거에 한국 사회가 이 남성들의 가부장적이고 마초적인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여성들은 의 의사라든가 또는 개인의 사고가 존중되기보다는 뭐 이렇게 혼인 신고 해놓으면 따라올 것이다. 과거에 제가 뭐 사회부 기자 시절에 취재할 때 이런 사례들도 많이 보긴 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외로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예.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결행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네. 정상적인 사고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서 또 존경하는 법학자의 길을 걸어왔던 분이 이런 당시에 생각을 하고 실제 결행을 했다. 사실은 좀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네. 과연 이것이 지금의 눈높이, 아무리 42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역시 인사청문회는 청문위원들의 청문을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국민적인 분노가 크면 아무리 인사청문위원들이 봐주고 싶어도 결국은 낙마하는 경우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안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논란들, 특히 책에서 뭐 남자란 무엇인가라고 작년에 썼던 책에서 나왔던 인식들, 과 또 이어지는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아마 비판이 아마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야당이었던 시절에 이 여성 비하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반응을 했던 그렇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입장이 좀 난처할 것 같아요. 뭐 여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언급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저는 사실 좀 의심 가는 것이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검증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보편적 기준에서 납득하기 힘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또 아무리 뭐 인문학적 어떤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일반 상식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용어들인데 이 부분이 검증해서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공개가 됐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 또 파장으로 다갔을 것인가 이걸 이제 예. 계산을 하고 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결국 법무장관의 후보자인 만큼 상당한 이제 여성 단체라든가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은 정무적으로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예. 역설적으로 가정을 한다고 본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의 후보자를 청문회를 통해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떠나서 임명 강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여론이 이게 용납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네.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